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들기 직전 딱 그 순간입니다. 눈은 감겼는데 다리가 갑자기 이상합니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전기가 찌릿찌릿 흐르는 것 같기도 한 아주 불쾌한 그 느낌과 기분. 다리를 움직이면 잠깐은 괜찮아지는데 멈추면 또 시작됩니다. 앉아있을 때도 누워있을 때도 가만히 있으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너무 공감되신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만성불면증, 더 나아가 우울증과 심혈관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놀랍게도 여러분의 뇌 속에 있습니다. 이 증상의 정체는 하지 불안 증후군, 영어로는 Restless Leg Syndrome, 줄여서 RLS라고 부릅니다. 대한수면학회가 발표한 유병률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0대 이상 인구의 약 7에서 10% 정도가 이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10명 중 1명꼴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그냥 다리가 불편한 거겠지라고 넘기다가 증상이 한참 악화된 후에야 병원을 찾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RLS는 밤이 되면 증상이 심해지는 일주기 리듬, circadian rhythm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낮에는 멀쩡하다가 저녁만 되면 다리가 불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순 피로와 헷갈리기 쉬운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 수면재단은 RLS를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신경계 질환 중 하나로 공식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순 피로나 혈액순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다리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신호 오류입니다. 자, 이제 진짜 원인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기분 좋을 때에만 나오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운동신경회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을 만들려면 철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3년 존스 홉킨스 의대 알렌 알피 연구팀은 RLS 환자의 뇌척수액을 직접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RLS 환자의 뇌 속 철분 수치가 정상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 연구는 슬립 메디슨 저널에 게재되며 RLS 연구의 분수령이 된 논문입니다. 이후 이얼리 MG 연구팀이 뉴럴로지 저널에 발표한 후속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이 이어집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도파민 생성 효소인 타이로신 수산화 화합물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 결과 다리를 움직이라는 비정상적인 신경신호가 밤새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혈액 속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도 뇌 안의 철분 농도는 따로 낮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혈액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던 분들도 RLS 증상이 있다면 신경과 전문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철분 부족, 도파민 오작동,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온다고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이 증상을 폭발적으로 악화시킵니다. 첫 번째, 커피와 카페인 음료입니다. 카페인은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철분의 장내 흡수 자체를 방해합니다. 원인이 철분 부족인데 철분을 흡수도 못하게 막는 겁니다. 미국 수면재단은 RLS 환자에게 오후 2시 이후의 카페인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 에너지 드링크, 심지어 초콜릿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술 한 잔으로 잠을 청하는 습관입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졸음을 유도하지만 수면 2-3시간 후 신경계를 과활성화시킵니다. 대한수면학회 자료에서도 알코올이 RLS 증상의 야간 발현 빈도를 높이는 주요 유발인자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 전 한 잔이 습관이 된 분들 오늘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항히스타민제 계열의 시판 수면 모조제입니다.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졸음 유도 성분 디페니드라민 계열은 도파민 경로를 억제하여 RLS 환자에게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제처럼 쓰시는 분들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네 번째, 흡연입니다. 니코틴은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신경계 흥분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특히 취침 전 흡연은 RLS 증상 발현 시간을 앞당기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약 없이 오늘 밤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단계, 자기 5분 전 종아리 스트레칭. 벽에 손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종아리 근육을 30초간 늘려줍니다. 좌우 각 3회 반복. 신경 과활성 상태를 근육 이완으로 눌러주는 원리입니다. 미국 수면재단은 취침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 RLS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명시하며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증상을 자극할 수 있으니 가볍게가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2단계, 40에서 42도 정도의 15분가량 따뜻한 찜질.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신경을 자극합니다. 딱 미운수 수준의 온열이 말초 혈류를 안정시키고 신경 충동을 완화시킵니다. 차가운 찜질보다 따뜻한 온열이 RLS 증상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대한수면학회 임상권고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핫팩이 없다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도 좋은 대안입니다. 3단계, 이 두 지점을 눌러주세요.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과 종아리 중간 비양혈을 엄지손가락으로 3에서 5초 누르고 떼기를 10번 반복. 말초 신경의 과부하를 분산시켜 즉각적인 불쾌감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 받은 단기 철분 처방약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철분을 식단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존스 홉킨스 알렌 연구팀은 RLS 환자에게 철분 보충제를 투여했을 때 증상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는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물론 철분제는 반드시 의사 처방 후 복용하셔야 하지만 음식으로 먼저 채우는 건 오늘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철분이 풍부한 식품은 시금치, 울, 소고기 살코기, 두부, 렌틸콩 등입니다. 여기에 비타민C가 풍부한 파프리카나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집니다. 반면 커피, 녹차, 우유는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반드시 피해주세요.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 생활습관, 절대 빠뜨릴 수 없습니다. 2021년 하버드 의대 수면연구팀, 트로티 LM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만으로도 RLS 증상 발현 빈도가 약 3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씨, 취침 시간은 매일 동일하게. 일정한 수면 리듬이 도파민 분비 패턴 자체를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에는 30분 내외의 가벼운 걷기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단 취침 3시간 이내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신경계를 자극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운동 타이밍도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만 다시 짚겠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뇌의 도파민과 철분 불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존스 홉킨스와 하버드의 연구가 이미 증명했고 대한수면학회와 미국 수면재단이 공식 권고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카페인 음료와 술을 끊고 취침 전 스트레칭과 찜질을 습관화하고 철분이 풍부한 식단으로 뿌리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단 하나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하지 불안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친지분께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양손 복합 운동을 소개해드립니다. 뇌를 깨우는 운동,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